자, 우리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심정지 환자한테 행해지는 응급처치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일반인과 다르게 우리 심정지 환자는 세 가지가 없답니다. 세 개의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뭐가 없을까요? 의식, 호흡, 그다음 또 맥박, 그쵸?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환자를 저희는 심정지 환자라고 합니다. 그럼 심장이 왜 멈출까?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심장성과 비심장성입니다. 우리 심장성 원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심장 질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가다가 쓰러지시는 분들 있죠. 인터넷 뉴스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심장성 원인이에요. 길 가다가 쓰러지시는 분들. 근데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 성인이 많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을까요? 성인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심장 질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요. 자, 우리 비심장성 원인 같은 경우에는 사고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고, 익수사고,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기도폐쇄사고, 뭐 교통사고, 약물 중독사고 다 해당돼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잘 뛰고 있던 심장이 멈춰서 하는 게 사고에 의해서 멈추는 거는 비심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장이 멈추는 건 어떻게 한다? 질병과 사고에 의해서 멈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심폐소생술 정의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멈춰있는 심장을 저희가 직접 압박해가지고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거고요.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응급처치가 심폐소생술이에요. 그래서 심장과 폐를 살리는 술기입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심폐소생술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CPR이라고 하죠. 자,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동영상 이거랑 그 다음 거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 심정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길 가다가 쓰러진다고 하면은 천천히 주저앉지 않습니다. 갑자기 픽 하고 쓰러져요. 이제 한번 어떻게 쓰러지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게 사장님이 나와서 응급조치를 하시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포항시 남구의 남빈사 거리 부근 인도를 걸어오던 노인이 갑자기 심정지가 와 중심을 잃고 차에 부딪힌 뒤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놀란 행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지만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이때 쿵 하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나왔다는 바로 옆 가게의 한 남성.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보고는 옆 사람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군 복무 시절 배웠던 것을 그대로 실행했다고 하는데요. 약 1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한 결과 노인의 호흡이 터지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멈추는데 보셨죠? 자, 우리 심정전이 어떻게 쓰러진다? 갑자기 픽 쓰러진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어르신 머리를 어디다 붙였죠? 처음에? 차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땅에다 붙였어요. 제가 그걸 왜 보라고 했는지 말씀드리고 심정전이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걸 왜 보라고 했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가게 사장님 어때요? 잘했나요? 잘했죠? 네,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2년 전인가 여기 와서 한번 교육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와서도 그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저도 구급대원 출신입니다. 여기 대룡센터에서 2년 동안 구급 출동했던 구급대원이었어요. 제가 봤었을 때 가게 사장님 딱 하나 눈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신고 요청할 때 어떻게 했죠? 신고 요청할 때 신고해주세요 해서 손가락으로 했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농담삼아 하는 건데 자, 타시도에서는 그랬다는 썰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제가 손가락으로 해서 지목해달라고 했을 때 싸웠다는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지목을 하실 때 어떻게 한다? 손바닥으로 해주세요. 손바닥.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삿대질이라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뭐 다른 분들 이제 케어해주시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손바닥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 볼 건데요. 이거는 201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해가지고 미용실에서 이제 종업원이 이제 바로 가슴 압박해가지고 살아났다는 케이스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17일 경북 안동의 한 남성 전문 미용실 머리를 깎던 60대 남성 A의 심정전이 갑자기 픽업 쓰러지는 거예요. 축 늘어지면서. 힘이 빠지면서 슬리퍼가 벗겨지고 몸은 축 늘어집니다. 가위질을 하던 미용사가 깨어보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갑자기 몸이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싶어 흔들었죠. 사장님 괜찮냐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아무런 요동도 없고 그냥 딱 몸이 굳어지더라고요. 다급해진 미용사는 손님을 의자에 앉힌 채 곧바로 자, 여기서 바로 가슴 압박 들어갑니다. 가슴을 압박하기 다리 한번 잘 보세요. 드디어 다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고스란히 지켰습니다. 미용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옆에 있던 고객이 119에 신고했고 의식이 돌아온 이 남성은 병원으로 구송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되게 좋은 케이스죠.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하나의 팁을 알려줬어요. 뭐였냐면은 가슴 압박할 때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환자 살아난 거예요. 아까 다리 움직였죠.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가슴 압박 중단입니다.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의식이랑 호흡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 자 근데 우리 사람을 살리려면 심정지 환자 살리려면 우리 선생님들 골든타임 지켜주셔야 돼요. 몇 분이죠? 조용해지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네, 맞습니다. 4분입니다. 4분. 무조건 4분 내에 가슴 압박 해주셔야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쓰러지고 나서부터 4분 동안 저희는 골든타임을 임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임상적 사망. 이때 가슴 압박 해주시면은 자 여기 환자가 쓰러졌어요. 가슴 압박 4분 내에 해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고요. 살아난다 하더라도 뇌세포가 파괴가 되지 않아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만약 제가 여기 있다면 전 소방공무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분이 지나가면은 뇌세포가 파괴가 되고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 뇌사까지 진행됩니다. 살아난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발생해서 누군가의 평생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그게 조금 더 늦게 해가지고 가슴 압박을 늦게 했다. 저는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해 주는 게 몇 분이다? 딱 4분이에요. 4분 내에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급대가 빨리 오겠지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구급대가 여기 제일 가까운 대룡 119 안전센터에서 저기 조양리까지 가 있어요. 출동 나가가지고 여기 온다고 하는데 저기 후평동에서 와요.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럼 생물학적 사망. 저희가 구급대원이든 의사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방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4분 이내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프로 봤을 때 쓰러지고 나서 4분대에 가슴 압박이 들어가면 살 수 있는 확률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 근데 쓰러지자마자 우리 미용실 이제 선생님도 그러고 우리 가게 사장님도 그러고 자 쓰러지자마자 바로 가서 하니까 90% 이상의 소생률로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쭉 봤을 때 10분이었을 때 소생률 0, 제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일반인분들 심폐소생술 시행률인데 자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진짜 안 해주셨어요. 심폐소생술 저희한테 신고만 해주시고 저희가 오면은 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교육 중요해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년 교육받다 보니까 5년 만에 10% 가까이가 올라갔습니다. 많이들 해주고 계시고요. 또 지금은 2021년도잖아요. 그렇죠? 2020년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2020년도는 전국 평균 24.7%까지 올라갔대요. 그럼 여기서 또 거의 한 8, 9%가 올라간 거예요. 많이들 도와주고 계시고 2012년도에 비해서 소생률이 3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많이들 도와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려놓고 보니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한데 가슴 압박 어떻게 했길래 나 갈비뼈 부러졌대요. 병원비 주세요. 수술비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걸릴까봐 소송 걸릴까봐 무서워서 못 하시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변해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보면 제5조의 2항 보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선한 사마리안법입니다. 선한 사마리안법.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한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다친 거 상해에 대해서 민사 책임, 그다음에 형사 책임 지지 않고요.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합니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우리는 이따 가슴 압박할 때 어떻게 할 거죠? 어디로 누를 거죠? 손으로 누를까요? 아니면 발로 누를까요? 손으로 누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찮다고. 난 힘이 없어. 손목 다쳤으니까 뭐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아예 귀찮아 발로 해볼 거야. 이런 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포함됩니다. 법적인 보호 못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면한다. 사망하더라도 감면한다라고 해서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이 법이 2011년도에 시행되고 나서부터 119 구급대원, 저를 포함해서 119 구급대원이든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으로 처벌받은 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응급처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르시면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화상으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심폐소생술 순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작년이랑 똑같은데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면은 환자를 발견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 의식과 호흡만 체크합니다. 여기에 간호사나 응급의료 종사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맥박까지 체크는 해야겠으나
우리 그러한 자격증이 없다 하시는 분들, 일반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식과 호흡만 체크해 주세요. 맥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성인이든 어린 친구들이든 다 상관없어요. 의식과 호흡만입니다. 그리고 119 신고, 우리가 자동심장 충격기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빛이 된 거 하나 갖다 주셨어요. 요거 가지고 오시면 돼요.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빨간 색깔 자동심장 충격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있죠? 가슴 압박입니다. 저희가 오기 전까지 무조건 가슴 압박은 해주셔야 돼요. 이건 필수예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지와 인공호흡은 권장입니다.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2015년도에도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2020년도 하지 않는데 안 할 거면 뭐 한다? 이제 환자한테 마스크 씌우셔야 돼요. 마스크 씌우셔야 합니다. 마스크 쓰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마스크 씌워가지고 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제는. 왜냐? 이 환자가 코로나 확진자일 수도 있고 접촉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아니면 폐결핵 환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 내가 인공호흡 안 할 거면은 마스크를 씌우거나 옷이나 수건으로 입을 가려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 충격기 우리 선생님들 가져올 거예요. 그럼 가져왔으면 바로 저희가 오기 전에 사용하시면 돼요. 이 기기 멘트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의식호흡 확인인데 우리 이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눕다 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하라고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실제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리거나 어깨를 잡고 막 흔들거나 멱살 잡고 막 흔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 우리 아까 우리 어르신 첫 번째 길 가다가 쓰러지신 어르신을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쓰러졌죠? 머리 어디가 부딪힌다 했죠? 차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땅에 부딪혀요. 그럼 어디가 다치냐면은 머리도 다치겠지만은 목이 다쳐요. 맞아요. 목이 다칩니다. 목이 다치면 안 되는 이유. 뇌세포가 일단 여기가 해가지고 신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뇌에서 뻗어나가는 우리 모든 신경이 손, 발 모든 신경의 통로는 목입니다. 여기가 다쳤는데 여기 그래서 저 여기 오른쪽 팔 손마비 있는 상태인데 의식은 없는데 여기 이미 신경이 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강사님 소방관님 일어나세요. 뼈 세게 때리고 멱살 잡고 흔들고 막 그래요. 더 악화가 돼서 전신마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론적으로 양쪽 어깨 두드리라고 하는데 이건 솔직히 저희 소방 이제 구급대원들도 안 써요. 저도 안 썼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다 같이 주먹 한번 접으시겠어요? 주먹 한 손으로 주먹 한번 접으시고 자 우리 가슴 가운데 평평하게 일자로 제 옷 보시면 셔츠 이렇게 일자로 돼 있죠. 여기 아마 평평하게 만져지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가슴 가운데 일자 이렇게 만져지시는 부분 있죠. 여기를 손가락 구부러진 대로 해서 누르면서 한번 세게 뼈를 한번 긁어보세요. 살짝 아프실 거예요. 만약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양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내가 이렇게 해서 한번 내가 꾹 눌렀는데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꽉 누르는데 환자가 소리 내거나 움직인다. 그럼 그 환자는 심정지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이해되셨죠? 되게 쉽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그 환자는 뭐다? 이 환자는 심정지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 가슴 압박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슴 압박하는데 원래 갑자기 가슴 압박하니까 움직이네? 이 환자는 뭐다? 그럼 이거를 버틴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실제로. 저 춘천에서 2명 봤습니다. 여기 저 대롱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대롱에 있을 때 딱 2명 봤어요. 그래서 저 한번 간호사한테 혼났습니다. 네, 병원 이송했다가.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반응 없다가 가슴 압박하니까 움직이네? 그러면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내가 가슴 압박 살짝 눌러줘서 살아났던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버텼던 환자라든가 그거 2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흡하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계속 해봐야겠다. 자, 호흡하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교육받아서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내 귀는 어디다 대고 코에다 대고 내 눈은 가슴을 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2눈으로 환자의 얼굴과 가슴만 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환자가 내가 통증을 줬을 때 얼굴을 찡그리는지 그리고 환자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는지만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환자의 가슴이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거는 숨을 안 쉬는 거니까 당연히 호흡 정지겠죠. 근데 이러한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지금 선생님도 어떻게 숨 쉬고 있죠? 지금 코나 입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심정지 환자도 호흡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입을 벌리고 들이쉬는 호흡만 하는 겁니다. 한번 들려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들이쉬는 호흡만 하고 있다. 입으로 계속 들이쉬는 호흡만 한다. 이거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정호흡이에요. 이때는 무조건 가슴 압박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움 요청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움 요청해 주시면 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땐 당연히 본인이 신고해 주셔야겠죠. 근데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지목을 한다. 지목을 할 때 어떻게 한다? 또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으로 의상 차기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스트라이프 반팔티 입은 남자분 119 신고해 주시고요. 그 옆에 골프웨어 같이 멋진 옷 입으신 남자분은 자동 심장 출력기 가져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의상 차기가 조금 애매해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는 상황에 맞게끔 해주시면 돼요. 거기 앞에서 저를 지목을 할 때 거기 앞에서 하얀색 마스크 끼고 마이크 잡고 떠들고 있는 아저씨 그만 떠들고 119 좀 신고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9 도움 요청해 주시고요. 자,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아까 제가 우리 꺽꺽거리는 호흡 있죠?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조금 달라요, 순서가. 하기 전에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판단한 후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그만 드리세요. 환자의 그리고 나서 어깨를 두드리며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잘못됐어요. 호흡 확인이 먼저입니다. 빨리 119에 신고해 요것도 잘못됐죠. 우리 손가락으로 지목을 하고 있어요.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호흡 확인하고 신고입니다. 119에 신고하고 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요청한 후 환자의 호흡을 체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세요. 축 늘어져 움직임과 호흡이 전혀 없는 것이 심정지 환자의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불규칙한 호흡을 보이거나 제가 말씀드린 호흡이에요. 쓰러진 직후 짧게 경련을 보이는 것도 심정지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정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축 늘어진 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케이스가 요겁니다. 근데 아까 두 번째 꺽꺽거리고 꺽 이런 호흡은 요 케이스예요. 그다음 세 번째, 우리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확률로 있는 환자인데 보통 경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련 끝나고 나면 항상 호흡 확인해 주셔야 돼요. 경련 끝나고 나서 호흡이 없다, 숨을 안 쉬는 것 같다, 요 케이스예요. 경련 끝나고 나서 발작 끝나고 나서 심장 멈추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가슴 압박 위치인데 가슴 압박 위치는 너무 쉬워요. 우리 아까 만지신 뼈가 요거 흉골입니다. 흉골. 거기 막 주먹으로 눌러서 긁은데 그러니까 흉골과 양쪽 젖꼭지 교차되는 지점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누를 때 손 모양 손바닥 전체로 누르시는 거 아닙니다. 손바닥 밑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 저희는 여기를 손꿈치라고 합니다. 손꿈치. 손꿈치만 가슴 압박 지점에 닿고요. 손바닥 위쪽이랑 손가락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우리 선생님들은 가슴 압박 있다가 하실 때 요거 만드신 흉골 있죠? 다 부러뜨리셔야 돼요. 실제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다 부러뜨리셔야 돼요. 부러지는 게 올바른 합병증입니다. 부러져도 상관없어요. 폐와 심장을 찌르진 않아요. 워낙 크고 두껍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손바닥이랑 여기가 다 달라붙어 있는다. 그러면은 갈비뼈가 부러진다. 양쪽 갈비뼈가. 갈비뼈는 심장과 폐를 다 찔러버려요. 안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겁니다.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꺾어주는 거고요. 자, 우리 성인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슴 압박 깊이는 5에서 6cm 깊이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엄지손가락 보시면은 남자분들은 엄지손가락 한 마디 반이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엄지손가락 전체 길이가 5에서 6cm 정도 돼요. 이 정도 눌러주셔야 돼요. 이해됐죠? 남자분들은 엄지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 눌러주시고요. 분당 100에서 120회 1초에 2번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 15번 정도 속도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박수 치면서 내가 한번 그 속도감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여섯. 이 정도 속도가 지금 1초에 2번 정도 누르신 속도예요.
이거보다 너무 빠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가슴 압박인데요. 가슴 압박할 때 이제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무릎은 최대한 가까이 오세요. 안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허리 엄청 나갑니다. 엄청 아파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가고 무릎은 양쪽 어깨 넓이로 벌려줍니다. 어깨 넓이 이상으로 벌려주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해요. 그리고 허벅지와 종아리 떨어져 있고 팔은 수직으로 하시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팔이 수직이 되려고 하면 요걸 지켜주셔야 돼요. 뭐냐면은 가슴 압박하고 있는 사람의 머리가 환자의 머리보다 더 앞쪽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팔이 수직입니다. 내가 만약에 머리끼리 수직이다 옆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팔은 대각선이에요. 대각선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손가락이랑 이런 게 안 붙어있다 하더라도 갈비뼈 다 부러집니다. 내가 대각선을 눌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으로 눌러주실게요. 여기서는 머리가 더 앞쪽으로 나오시고 팔꿈치는 쭉 펴서 역삼각형 모형을 만들어주시고 내 체중으로 누르시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도 체중, 우리 여자분들도 체중, 몸무게로 누르시는 겁니다. 저희 구급대가 오는데 평균 8분 걸립니다. 8분. 800번 누르셔야 하는데 팔 힘으로 절대 못하세요. 힘드셔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체중으로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른 만큼 올라와야지 심장이 다시 혈액이 차요. 눌렀다가 조금밖에 안 올라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혈액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눌러봤자 우리 멈춰있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른 만큼 올라오셔야 되고요. 이따가 여기 있는 애들 다 전원 킬 겁니다.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가슴 압박하실 때 이마에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럼 그건 뭐냐면은 내가 누른 만큼 안 올라온 거예요. 이따 그래서 한번 측정해 볼 겁니다. 자, 가슴 압박 중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번과 3번만 보겠습니다. 의식, 호흡, 맥박이 돌아왔을 때는 당연히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안 돼요. 근데 우리 심정지 환자는 나 살아났어요 이렇게 말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 미용실에 있던 환자분처럼 신호를 줘요. 어떻게 했죠? 뭐가 올라왔죠? 다리가 올라왔죠. 환자의 몸이 움직이거나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하면 그 환자는 살아난 겁니다. 그때는 가슴 압박 중단하셔도 돼요. 그리고 현장 위험에서 인명피해 있을 경우 뭐 교통사고 현장이나 화재 현장입니다. 여기서 응급처치하다가 제가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응급처치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거기서 하시면 안 돼요. 내 생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요거는 일단 넘어갔고요. 자, 기도유지인데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권장입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이거 기도유지만 해줘도 소생률은 5%가 더 올라가요. 5%. 어떻게 하냐면은 자, 성인이랑 이따 소화도 말씀드리긴 할 텐데 자, 우리 손바닥으로 이만 누르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이만 누르고요. 다른 손 두 손가락으로는 어디만 우리 턱뼈 한번 만져볼까요? 턱뼈 있죠. 여기 턱뼈. 여기를 두 손가락으로 올리는 거예요. 치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마 누르고 턱을 치켜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기도 확보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가슴 압박,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 확보만 해줘도 5%가 더 올라가고 그럼 기도 유지를 해주면 뭐가 좋냐? 혀가 말려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마 누르고 턱을 치켜 올림으로써 공기의 통로가 개방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요것만 해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인공호흡인데 내가 할 거면은 기도유지 상태에서 코를 막고 성인이라면 코를 막고 입과 입을 덮어서 1초에 한 번씩 후 불어주시면 돼. 불어놓고 확인해야 할 거.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내가 후 불었는데 가슴이 안 움직여요. 여기가 안 움직입니다. 뭐다? 기도유지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제대로 해서 후 불었을 때 가슴이 올라오면 정상입니다. 근데 배까지 올라오면 비정상 아니에요. 네. 왜냐? 너무 많이 불어넣으신 겁니다. 우리는 인공호흡 할 때 가슴에만 공기만 들어오는데 너무 많이 불어넣으시면 배까지 들어가요. 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리학적 현상으로 안에 있던 음식물들이 다시 올라와요. 그럼 다시 심정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장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면 해주면 좋긴 하겠죠. 근데 내가 못하겠다 하시면은 이제는 하지 마세요. 요즘 시국에는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안 해요, 보통. 그래서 입과 입을 하시는 건 절대로도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씌워놓고 가슴 압박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올 때까지. 그리고 인공호흡은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해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우리 어린 친구들, 이제 유치원 다니는 어린 친구들, 유치원이나 뭐 이렇게 돌 안 지난 친구들, 그 친구들 아니면은 우리 물에 빠진 분들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기는 해요. 훨씬 더 수생률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안전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꺼림칙하거나 못할 것 같아 하면 어떻게 한다? 안 하셔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 묻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자동심장 충격기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스탠드형도 있고 벽에
돼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왔는데 여기도 이제 벽에 부착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죠? 이 기기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자동으로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해가지고 전기가 필요하면 전기 주고요. 필요 없으면 전기 안 주는 장비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거랑 모델이 똑같아요. 제 거는 교육용인데요. 파란색 교육용인데 우리 선생님들 기관에 있는 거는 진짜 이거 실제용이에요. 아까 보니까 테스트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전자기기다 보니까 뭐부터 하냐면 전원부터 먼저 끄셔야 돼요. 전원부터 먼저 켜고 뚜껑을 열면 이제 패치 부착하라고 합니다. 패치는 어떻게 부착하냐? 상의를 제거하고 자, 패치에 그림 그려져 있는 그대로 부착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가 오른쪽입니다. 그럼 여기 무슨 뼈라고 해요? 여기 무슨 뼈라고 하죠? 쇄골이라고 하죠. 그러면 오른쪽 쇄골뼈 아래에다가 하나 부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손바닥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손바닥 자기 손이 패치예요. 자, 오른손으로 오른쪽 쇄골뼈 아래에다 패치 이렇게 오른쪽 손으로 해주세요. 해주시고, 네, 오른쪽 손, 저 여기가 오른쪽 손이에요. 우리 선생님 오른쪽 손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왼쪽이면 여기 어디죠? 보통 왼쪽 가슴 아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쉽게 하려면은 왼쪽 옆구리, 왼쪽 손으로 왼쪽 옆구리 이렇게 갖다 대세요. 이런 식으로 갖다 대고. 그래서 패치는 이렇게 부착해 주세요. 그림 그려진 그대로 부착해 주세요. 패치 무조건 다 이렇게 부착합니다. 오른쪽 쇄골뼈 아래, 하나는 왼쪽 옆구리에다 부착해 주시고, 그 다음 기기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심장 리듬 분석하겠습니다 멘트가 나와요. 그럼 그거에서 환자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무조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 환자 심장 리듬 분석하는데 제가 붙잡고 있잖아요. 접촉돼 있잖아요. 기계가 제 심장 리듬까지일 거예요. 오류가 발생하실 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깜빡이는 버튼 누르면 전기 들어갑니다 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접촉돼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그냥 깜빡이는 버튼 눌러버렸어요. 환자한테도 전기가 들어가지만은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환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으로 되는 거예요. 구급차가 2대가 올 게 4대가 와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떨어지라고 할 때 무조건 떨어지고요. 전기 버튼 이거 누르시는 분은 다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도 떨어진 거 확인하고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하고 나면 기계에서 멘트가 나옵니다. 가슴 압박하세요. 해서 가슴 압박 속도를 알려줘요. 그거에 맞춰서 가슴 압박을 하고 있다가 2분이 지나면은 패치는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2분을 계속하면은 다시 3번으로 가요. 다시 리듬 분석할게요. 다시 전기 충격 줄게요. 다시 가슴 압박 2분 동안 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들려드리면은 자 우리 전원부터 먼저 켜볼게요. 뚜껑 열고 자, 우리 선생님들 패치는 요거예요. 요거 지금 보니까 딱 성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한테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전원 먼저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치를 열면은 여기에 다 제품의 커버를 열어주십시오. 제품 커버 열라고 하죠. 이제 시작하게 음성 지시를 따르십시오. 응급의료센터에 신고하십시오. 신고까지 하라고 합니다. 환자의 모든 상의를 빠르게 벗겨주십시오. 상의 제품 필요하다면 상의를 찢어도 괜찮습니다. 찢어도 된다고 하죠. 네. 흰색과 파란색으로 되어진 패드 봉투를 꺼내어 주십시오. 패드 꺼냈고요. 패드 봉투의 윗부분을 찢어 동봉된 패드를 꺼내십시오. 패드 꺼냈고 흰색과 파란색으로 되어진 패드 커넥터가 제품에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삽입되어 있지 않다면 패드 커넥터를 전기 충격 버튼 옆에 있는 커넥터 삽입부에 삽입해 주십시오. RA가 씌어진 패드의 뒷면 보호막을 떼어내십시오. 되게 자세하게 나오고 그림과 똑같이 패드를 환자의 우측 쇄골 부분에 붙여주십시오.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씌어진 패드의 뒷면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자,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제 거랑 너무 달라요. 저 지금 조금 당황했는데, 네. 제 거를 먼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건 교육용입니다. 전원 키면은, 패드를 부착하십시오. 그냥 패드 부착하라고만 떠요. 네, 패드 부착하라고. 패드를, 아까 우리 어디다 붙이기로 했죠? 오른쪽 어디? 오른쪽 쇄골 아래, 그리고 왼쪽 옆구리 해가지고 이거를 자 그림 그려진 그대로 해서 부착하고 당연히 맨살입니다. 저희 옷 못 벗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옷 벗기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커넥터를 기계에다 꽂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계에서 어떻게 나오면은 잠시만요.
마십시오. 심전도를 분석 중입니다. 심전도 분석 3번입니다. 이때는 저를 만지고 있으면 안 돼요. 흔들어도 안 되고요.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전기 충격 필요하다고 하죠. 4번. 환자로부터 떨어지십시오. 깜빡이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전기 충격을 실시하십시오. 자, 누를 때 다 확인하고 누릅니다. 전기 충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기 충격 실시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실시. 1회. 가슴 압박 실시. 이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되게 좋죠? 아마 우리 사장님들 기계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환자와 접촉하지 마십시오. 심전도를 분석 중입니다. 다시 3번으로 갔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번엔 좀 달라요. 전기 충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맥박 확인. 맥박이지만 우리 사장님들은 의식과 호흡 체크해 주시고요. 의식과 호흡이 있으면은 심폐소생술 중단 빼버리시면 돼요. 근데 없으면은 기계 멘트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 실시. 1회. 가슴 압박 실시. 속도에 맞춰서 다시 가슴 압박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자동 심장 충격 이러한 리듬이었을 때 우리가 전기 충격이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리듬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정상 리듬이죠. 근데 우리가 필요 없는 리듬이 또 뭐 있냐면은 이런 리듬이에요. 우리 드라마에서 운명하였습니다 하면 이런 리듬 해보죠. 이런 리듬이었을 때 전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리듬입니다. 이 리듬은 얘가 알아서 기계가 판독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기 충격이 들어가요. 전기 충격 필요 없다고 멘트 나오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했을 때 의식과 호흡이 없으면 이러한 리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감전되는 사고거든요. 한번 볼 텐데, 자, 우리 미국 여자 구급대원분이 전기 충격 주는데 보호자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전기 충격 주다가 보호자가 감전되는 사고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몸이 이렇게 들뜹니다. 전기 충격 들어갈 때. 잘 보세요. 클리어라고 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 안 합니다. Zero calls.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송 중에 환자 한 명이 더 발생한 거예요. 자, 근데 누가 봐도 촬영 구도상 이렇게 침착하게 찍히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누가 이게 설정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이건 진짜 리얼하게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기 충격 줄 때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다 떨어진다. 나도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구급대원 할 때 설치해놓고 여기 와서 이렇게 눌렀어요. 저도 감전될까봐. 한번 그럴 뻔한 적이 있거든요. 환자 발이 제일 위에 있었는데 저 그거 모르고 누를 뻔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가슴 심장 충격기 주의사항인데요. 내가 패치 붙이겠다고 가슴 압박하고 있는 사람을 방해하거나 중단시켜서는 안 됩니다. 가슴 압박이 일단 우선이에요. 최대한 방해하지 않게끔 패치 부착해 주시고, 맨살에 아까 제가 부착하라고 하고 우측 쇄골뼈 아래에라 부착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드라마에서 200줄 차지, 300줄 차지 에너지가 그대로 심장에 다 들어가야 하는데 쇄골뼈 위에 있으면은 깎여서 들어갑니다. 거기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쇄골뼈 밑에다 부착해 주시고요. 자, 물기는 당연히 제거해야겠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어요. 가슴에 털이 너무 복실복실해서 붙였는데 패치가 붕 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제거할까요? 어떻게 제거하면 될까요? 붙였는데 살이 안 붙어 있고 이제 털이 너무 많아, 가슴에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고 외국 분이겠죠. 했을 때 붕 떠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까요? 자, 제가 어디 교육 나갔을 때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손으로 자꾸 뜯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자, 우리 패치 있죠? 지금도 보시니까 알 거예요. 지금 접착력이 끈적끈적거립니다. 붙였을 때, 우리 여기다 붙였을 때 환자는 통증을 느끼는 사람일까요? 통증을 못 느껴요. 아픔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잡고 뜯는다. 그러면 여기 뽑힙니다. 대신 이거 여러 번 하실 때 어떻게 한다? 내가 만져봐가지고 접착력이 괜찮은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리듬 분석이랑 전기 충격할 때 아까 제가 절대로 환자를 만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하고 나면 바로 가슴 압박 해도 돼요.
근데 무섭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3초 셉니다. 하나, 둘, 셋, 3초 세고 가슴 압박 해주시면 되고요. 제대로 패치를 붙이셨으면 한 번 썼다고 패치 제거하시면 안 돼요. 일회용 아닙니다. 저거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치 제거하지 마시고요. 우리 직장 내, 우리 건물 내에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영아 소아 심폐소생술 이렇게 돼 있는데, 영아 같은 경우에는 두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3에서 4cm 깊이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소아는 한 손으로 아니면 두 손으로 이용해서 4에서 5cm 깊이로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영아, 소아, 성인 선생님들이랑 저희랑 하는 나이 연령대 기준이 다릅니다. 영아는 한 달부터 12개월까지를 저희는 영아라고 해요. 그리고 소아가 12개월부터 만 8세 이하까지를 저희는 소아라고 합니다. 그럼 만 8세 이상은 성인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저희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돌 아직 안 지난 친구들은 영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은 소아,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소아,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어떻게? 성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동영상 하나 보고 한번 교육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어린이집 협회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영아 심정지는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심폐소생술은 심정지로부터 소중한 아기를 구할 수 있으니 따라해보세요. 영아 심폐소생술은 생후 1개월부터 만 1세까지의 영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뇌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응급처치예요. 환자의 무반응과 비정상 호흡 유무로 증상을 판단하지요. 아가, 눈 좀 떠봐. 먼저 영아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발바닥을 두드리며 소리치세요. 의식이 없고 숨만 간신히 쉬고 있는 상태라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해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119에 신고하세요. 혼자 있을 경우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한 뒤 119 구급대에 전화하여 응급의료 상담원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해 영아를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에 바르게 누인 후 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내고 아기의 고개를 움직이지 않도록 유지하며 젖꼭지 사이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인 유두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손가락의 첫마디를 유두선 중앙 아래에 위치시킨 후 아기의 이마를 눌러 기도를 확보하고 유두선 중앙 아래를 가슴 높이 3분의 1인 4cm 깊이로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중단 없이 강하고 빠르게 30회 눌러주세요. 소아 심폐소생술 방법도 함께 알아볼까요? 한 손 또는 두 손을 사용하여 가슴 높이의 3분의 1인 5cm 깊이로 분당 100회의 속도로 30회 압박하세요. 이때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의 아랫부위를 환자의 흉골 부위에 놓고 압박해주세요. 영아는 머리가 몸통에 비해 크기 때문에 평상시 고개가 약간 숙여져 있어요. 따라서 기도를 확보할 땐 고개를 15도만 들어 전대를 보게 한 후에 아기의 입을 벌려 입과 코가 한 번에 덮이고 가슴 부위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1초 동안 약하게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대로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과다호흡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제 방법을 모두 알았으니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반복하세요. 만약 환자 스스로가 숨을 쉬거나 의식을 찾으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이후에도 영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올바른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을 3배나 높여요. 전문기관에서의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심정전자는 벌컥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과장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된다? 목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냅니다. 그때는 가서 이제 그때 중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아랑 소아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3개 하려고 제가 약간 좀 지금 한 50분 동안 떠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심정전자가 3가지 뭐뭐 없다고 했죠? 의식, 호흡,
맥박 그쵸 없다고 했고요. 자 우리 심정지환자 골든타임 이제 우리 선생님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쵸 4분입니다. 4분 무조건 4분 내에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또 왔는데 그때 한 10분 뭐 20분 그러면서 그날 교육 2시간 할 거예요. 네. 자 우리 자동 심장 충격기는 언제와 언제 떨어진다고 했죠 제가? 언제 그죠? 전기 충격 줄 때랑 또 무슨 분석한다고 할 때 그쵸? 네. 리듬 분석이랑 전기 충격한테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그냥 멘트에서 이제 기계에서 뭐라고 한다? 떨어지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냥 떨어진다. 붙으려고 하면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붙으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격리시켜 버린다. 떨어뜨려 놓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을 해주실 거 다 해주면 좋아요. 진짜 다 해주시면 베스트인데 최소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반응 확인, 의식이랑 호흡 확인하고 119 신고해 주시고 가슴 압박까지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기도 유지와 인공호흡이고요. 하셨다면은 다시 이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 뭐 하기로 했죠? 우리 기관 내에 있는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론 교육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제가 아까 애니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겠죠? 나오셔가지고 우리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의식 확인, 119 신고 요거는 다 제하고요. 뭐만 할 거냐면 우리 가슴 압박만 할 거예요. 가슴 압박만 해가지고 많이도 안 할게요. 30번만 누르겠습니다. 30번. 저 다른 교육 가면 200번 시킵니다. 2분 시켜요. 근데 오늘은 딱 30번만 눌러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하실 분들 혹시 정해져 있으신가요? 아, 정해져 있으세요? 보통 이거 없지 않나요?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이제 이거 한번 실습하러 올라오신 분들 있으면 이제 4분씩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4명이랑 현기 대리니까 해서 먼저 올라가세요. 김수영 대리님, 뒤에 4명. 좋습니다. 이제 무릎 꿇고 앉아주시고요. 자, 무릎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가까이 가주세요. 최대한 가까이. 그리고 깍지 끼고 내 손꿈치가 양쪽 젖꼭지 사이에 갖다 댄다 하고 팔꿈치 쭉 펴주세요. 네, 좋습니다. 팔꿈치 쭉 펴주시고요. 자, 이따가 우리 선생님들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딸깍딸깍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은 나 5에서 6cm 눌렀다는 거예요. 근데 누를 만큼 올라오셔야 돼요. 누를 만큼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 이마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다른 분들은 제가 숫자를 셀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박수 치면서 한번 리듬감 한번 느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더 올라가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4분 다 들어오셨어요. 한 분도 안 들어오셨으면 제가 그분만 시키려고 했는데 4분 다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가슴 압박 잘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또 4분 발달 사회. 있으신가요? 발달 사회. 네, 무릎은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최대한 가까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가까이 올 거면 애니를 내 쪽으로 더 끌어주세요. 더 가까이 가주세요. 네, 깍지 끼고 내 손꿈치만 가슴 압박에 껴요. 네, 좋습니다. 팔꿈치 쭉 펴시고 내가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너무 이쪽 내려오세요. 자, 손꿈치가 어디로 있죠, 우리? 그렇죠. 네. 자, 우리 남자분도 네, 자세 좋으십니다. 제일 좋아요 지금. 네. 자, 팔꿈치 쭉. 네, 좋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마에 풀 안 들어오면 그분만 다시 10번 할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누른 만큼 더 올라오세요. 아홉, 열. 다 안 들어오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선생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뒤에서 봤는데 한 분도 안 들어오셨어요. 네. 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10번만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른 만큼 더 확 올라오셔야 돼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여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그 다음 팀 분들 있을까요? 지역이요, 상당 지역. 상당 지역. 여기다가 냈어. 자, 무릎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최대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최대한 가까이. 팔꿈치 쭉 펴시고 내 손꿈치가 양쪽 젖꼭지 중간에 여기 갖다 대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더 올라가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우리 선생님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른 분들 한 번씩 다 들어왔는데 우리 선생님 안 들어오셨어요. 자, 다시 한번 10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우리 하실 때 제가 왜 손을 잡았을까요? 할 때 뜨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것만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혹시 또 하시는 분들 마지막 두 두 분이요. 분이요? 네. 나오시죠.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빨리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제 5분 남았어요. 우리 퇴근까지. 자, 우리 가운데 와주시고요. 우리 무릎은 양쪽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이제 깍지 끼시고 팔꿈치 쭉 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꿈치 쭉 펴고 좋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올라오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10번 더 하겠습니다. 누를 만큼 더 올라오셔야 돼요. 네, 더 올라오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도 더 올라오셔야 돼요. 떨어지시면 안 돼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뭐 해봤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내가 못 살린 건 아니에요. 안 누른 것보다 눌러준 거는 사람을 살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재미삼아 한 거니까 너무 이거 연연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 이게 비치가 돼 있으셔서 이거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나는 자동 심장 충격기 한번 작동시켜 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한 분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 충격기 한번 여기 위에다 패치에다 부착해가지고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그쵸? 네. 잠깐 앞으로 가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이 여기 앞에 있는 애니에다가 해가지고 이거 한번 저쪽에 시행해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동 심장 충격기 같은 경우 아까 멘트가 많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선생님이 요것만 방법만 알면은 그 멘트 다 무시하고 빨리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애매하고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아까 기계 멘트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여기 해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자동 심장 충격기 해서 전원부터 먼저 킵니다. 전원부터 켜고 뚜껑 열어주세요. 패드를 부착하십시오. 자, 우리 패드 부착하라고 합니다. 패드. 자, 패드를 부착하십시오. 네, 다 빼고 끼고 하는 거 아니죠? 패드를 부착하고 끼는 겁니다. 패드 부착해서 그림을 보고 제대로 부착해 주세요. 자, 오른쪽 쇄골뼈 아래, 그다음에 왼쪽 부착하십시오. 옆구리에 부착하고 기계 커넥트를 흰색이 위로 가게끔 해서 꽂아주세요. 자, 환자와 접촉하지 자, 이제 마십시오. 접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떨어지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못 떨어지세요. 네. 그냥 또 해주셔야 돼요. 또 있어요.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전기 충격 필요하다고 합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십시오. 깜빡이는 떨어지십시오. 네, 좋습니다. 확인하고 누릅니다. 전기 충격을 자,
눌렀어요. 이제 우리 한번 가슴 압박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계 멘트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1회 가슴 압박 실시. 눈만 더 올라오세요. 가끔 들어오시죠? 잘하시는 거예요. 더 올라오세요. 더 올라오세요. 그렇죠. 잘 들어오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차 정리할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교육하는 심폐소생술이랑 자동심장 충격기는 오늘 교육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이제 퇴근하셨는데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눈이 다들 이제 집에 가고 싶어 하세요. 저도 바로 집에 갈 겁니다. 네. 자, 혹시 오늘 교육하는데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 소방서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소방서는 이렇게 이제 공간만 있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대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가 나오든 아니면 저보다 또 잘생긴 분이 오든 이쁘신 분이 오든 그렇게 해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1시간 동안 교육 받으시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